자,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바로 기업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화면으로 과연 어떤 기업이 관심 기업으로 꼽혔는지 바로 만나보시죠. 전고체 배터리와 게임이었는데요.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웹젠이었습니다. 레이크 머티리얼즈 일단 차트상 계속해서 추세는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네요. 네,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. 이렇게 상승할 때,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, 요게 이게 장기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, 수급도 좋은데, 뭐 중요한 모멘텀들 좀 말씀을 드리면은, 전고체 배터리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소재단이거든요. 근데 네. 소재단에서 중요한 게 황화 리튬입니다. 예, 황화 리튬이 이제 고체 전해질을 구성하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인데, 요게 또 제조공법이 까다롭다고 합니다. 근데, 글로벌, 한 5개에서 6개 기업만 이제 생산 중에 있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포함된다는 거, 기술력이 높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, 기존에는 한 10톤 정도인데 황화리튬 생산 능력을 한 120톤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다양합니다. 뭐 태양광도 있고요.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있고 이제 전고체도 있다는 거. 그래서 그러니까 실적이 참 견고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올해는 또 반도체 생산 시설이 이제 완공되기 때문에 그 부분 중요한 것 같고, 그리고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는 거. 그래서 펀더멘탈도 받쳐지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작년 실적이 나왔는데 2022년 대비해서는 소폭 좀 감소를 하긴 했거든요. 근데 영업이익률이 25%대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근데 이게 영업이익률 25%가 21년, 22년, 23년에서 3년 연속 영업이익률이 25%대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일 정도로 중요한 것 같고, 영업이익률이 왜 높은지도 말씀을 드리면은 레이크 머티리얼스 하면은 이쪽 이제 알루미늄 계열의 금속 소재 TMA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국산화했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TMA 소재를 글로벌 제조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4곳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게 또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, 그리고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도 함께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일선 전후에서 좀 이렇게 이격도가 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5일선 전후에서 뭐 분할 매수 관점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트레이딩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쪽도 전고체 배터리라고 해서 이 안에 좀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한번 묶어서 VS를 붙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농화성하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놨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 코스닥 내에서 기회를 보자라고 해서 저 두 종목은 선택 안 하시고 레이크를 갖고 오신 건지 네네. 아니면 세 개를 붙여놓으면 우선순위는 좀 이제 달라지는 건지도 궁금하네요. 네, 그게 후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예. 뽑아봤는데, 한농화성도 소재단이고, 뭐 가교제나 그쪽이 이제 뭐 가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,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황화리튬이 참 중요합니다라고 네.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렇게 따지면은 네,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랑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뽑을 수 있는데 참 시가총액도 비슷비슷합니다. 1조가 넘는 상황이고, 그래서 좀 전고체 쪽으로만 좀 비중을 좀 싣자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좀 맞는 것 같고요. 네. 포트폴리오도 좀 다양하고 실적 펀더멘탈까지도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레이크 머티리얼즈. 그래서 참 이렇게 성향 차이 두 개가 참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, 그래서 뭐 성향이나 뭐 수급 네. 그런 거 좀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이세 대표님 웹젠도 이야기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웹젠의 경우에 뭐 지금 이제 밸류 부담도 굉장히 적은 그런 이제 게임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달 말쯤에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더욱더 구체화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. 이에 따라서 뭐 게임 관련 기업들의 어떤 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저 PBR 관련 이런 게임주들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6개의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웹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대부분 그 코스피 쪽에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거의 뭐 이런 저평가주 중에서 굉장히 좀 유일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작년에 이제 뮤모나크라는 이제 대표작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흥행가도를 지속적으로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출시한 지 뭐 한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순위권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이제 게임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기가 많으면은 그만큼 이용자 수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좋았던 실적이 이제 올해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. 그래서 영업이익이 무려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0%가량 증가를 했고요. 올해에도 이제 전체적인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
특히 매출액이 이제 작년 1,800억대에서 뭐 24년도에는 한 2,300억대까지 또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영업이익도 기존에 이제 한 400억대에서 한 600억대까지 또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 뮤 시리즈의 이런 추가 후속작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이제 묘모나크 이전에도 이제 뮤 관련된 이런 시리즈를 굉장히 좀 많이 내놨었던 이력이 있는데 사실 이걸 출시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좀 흥행을 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어떠한 그런 이제 후속작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이제 국내 게임 개발사죠. 네, 하운드에 대한 지분 투자를 또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자체에서 이제 개발하는 어떠한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외부 작품까지 더해져서 이런 어떤 시너지 효과까지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종목에 대한 가장 큰 메리트는 이제 가격적인 매력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동사의 경우에 여전히 PR이 9배, 그리고 PBR이 현재 0.8배, 그리고 네. 영업이익률이 무려 지금 25%대가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. ROE도 현재 10% 이상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코스닥 관련 내에서 게임주 중에서 밸류 부담이 가장 적다라는 점에서 좀 탑픽으로 꼽아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그 밸류 부담에서 넷마블도 지금 PBR이 1이 안 되거든요. 같이 넣어보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PBR은 이제 1이 넘지만 크래프톤과 W게임즈가 최근에 신작 기대감도 있고 게임주 내에서 아주 좀 좋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우선순위 좀 어디로 보시나요? 사실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다 합쳐서 본다면 그 중에서 탑픽은 이제 W게임즈라고 좀 예.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 W게임즈는 조금 이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카지노의 있습니다. 특성. 네. 예. 그래서 아무래도 소셜 카지노 사업을 좀 그 게임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이런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W게임즈 같은 경우에 워낙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많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PBR도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 W게임즈를 가장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네,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고요. 웹젠과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관심 기업으로 꼽혔습니다. 오늘도 개장 준비 도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